자, 여러분 이런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이 드세요? 좌표 잡고 하나씩 대입한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풀어야겠다. 맞습니다. 정상적인 풀이고 그리고 모든 해설지에 그렇게 나와 있는 풀이죠. 하지만 그렇게 푸시면 여러분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시간.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가 됩니다. 두 번째, 실수. 계산에요. 지수와 로그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 계산 실수가 정말 많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해서 오늘은 지수 로그에 특히 좌표를 잡아야만 풀 수 있었던 문제에 대한 좀 다른 해석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단지 이런 생각이 있다 정도에서 끝나는 영상이 아닙니다. 오늘은요, 철저히 여러분이 이거 다 내 힘으로 체화해 갈 수 있도록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계를 해놨어요. 앞부분에서는 내용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뒤에서는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까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 다 보시고 난 다음에 그냥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상 해설 눌러보시면 막바로 제가 일일이 손글씨 그리고 이 맞는 유형의 문제들을 다 선별을 해서 여러분 추가적인 공부도 할 수 있도록 자료도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것까지 무료로 다 받아가셔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수라는 함수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간단한 함수 하나만 생각을 해볼까요? y는 2의 x 같은 거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쉽죠? 맞습니다. 자, y는 2의 x를 하나 딱 갖다 놓고요. 이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그린다는 거 당연히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그래프가 점근선, 지수 그래프는 점근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점근선을 정작 활용하지를 못합니다. 자, 점근선을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얘가 점근선입니다. 그죠? 이 y는 0이 점근선이에요. 그렇다면요, 정말 되게 바보 같은 짓이긴 한데 여기다가 0을 하나를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하나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한번 이렇게 갖다 놔볼게요. 누가 봐도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제 2의 1승 집어넣으니까 여기 길이는 2고 여기에 요 높이는 2를 집어넣으니까 이건 4겠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약간 접근을 다르게 해볼까요? 자, 뭘 볼 수 있냐면요. 여기 0과 1 사이의 거리 보이시죠? 0과 1 사이의 거리는 1입니다. 그런데요, 얘를 이렇게 한 칸을 옆으로 벌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칸을 갔더니 이 길이는요, 여기 앞에서 이야기했던 1이라고 써져 있던 이 길이 있죠. 1이라고 써져 있던 길이에다가 분명히 2의 지수승입니다. 2의 지수승이니까 2의 한 칸 차 1.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뭐가 보여요? 2 나오는 게 보이네요. 당연한 얘기 아니야 싶으시겠지만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 길이가 1이었죠. 그러면 이번엔 이거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 길이는요. 자, 여기서부터 몇 칸 차죠? 여기서부터 2칸 차가 납니다. 이렇게 2칸 차가 나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의 길이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 곱하기 한 다음에 요거에 다시 2칸 차죠. 2의 제곱배. 그러면 4가 나오는 게 바로 보이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얘기야. 당연한 얘기잖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3의 x승이에요. 헌데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여기에 좌표가 a입니다. 그 다음에 좌우지간 여기에 좌표가 a 더하기 2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좌표는 a 더하기 3이라고 해볼게요. 요렇게가 만약에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이거 y축이 어디 있는지 x좌표가 실제로 정확하게 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생각할 수 있냐고요?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분명히 내가 요거의 길이, 이 길이 뭐 어떻게 압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는 거죠. 그냥 t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저걸 만약에 t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게 요건 몇 칸 차죠? 2칸 차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t 곱하기, 자, 지수가 누구에 대한 지수예요? 3에 대한 지수네요. 그러니까 3의 제곱배. 왜? 2칸 차니까. 이게 2칸 차가 딱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3의 제곱배 하시면 얘가 뭐가 나옵니까? 9t가 나옵니다. 얘가 t였다면 얘는 9t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집어넣어 보시면 성립해요. 그죠? 그러면 이번엔 이거는 3칸 차 나는 게 보이네요. 그쵸? 3칸 차가 납니다. 따라서 이번엔 t 곱하기 3의 3칸 차. 자, 이렇게를 해주시면 얘가 27t가 된다는 게 딱 바로 보이게 돼요.
이거는 27t네요. 자, 이 사고를 하실 줄 알게 되면요, 여러분들 지수 로그의 문제에서 일일이 모든 걸 다 좌표 잡고 푸실 필요가 전혀 없어집니다. 당연한 얘기를 해놓고 나서 되게 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이거 이야기를 요렇게로 바꿨습니다. 이거랑 뭐가 다르죠? 얘는 X축, Y축이 제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그려져 있죠? 그냥 함수가 하나 그려져 있고 그 함수에 점근선이 하나가 그려져 있네요. 잠깐. 설마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뭘 생각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이게 정말로 파워풀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수 로그가 언제 어려워지는 거냐면 이렇게 나올 때 어렵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어려워지는 게 언제냐고요? 이걸 PQ라고 줄 때예요. 그러면 진짜 어려워지죠. 왜? 어느 만큼 옮긴 건지 완벽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요. 보세요. 이거는 그냥 지수 함수에서 항상 성립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를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얘는 이거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A가 그냥 1보다 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기 편하게. 자, 만약에 이렇게를 그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X축, Y축 이렇게 먼저 그리겠죠? 자, 그거에다가 Y는 4를 이렇게 하나를 그릴 겁니다. 맞아요. 그래 놓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A를 이걸 그어야 되는데 3만큼 오른쪽으로 옮긴 거네요. 야, 이거 어렵습니다. 3만큼 오른쪽으로 옮긴 거, 이것을 이렇게 뭐 대충 그렸어요. 그러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요. 여기가 몇일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뭘 보여드렸어요? 항상 지수 함수라는 건 점근선 사이에 첫 번째 내가 잡은 거리로부터 몇 칸이 옆으로 가느냐에 따라 그게 몇 배가 된다라는 게 일정하게 성립한다는 거. 보세요. 좌표가 아닙니다. 절대 좌표가 아니에요. 점근선까지의 거리의 비가 실제로는 이 몇 칸 차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몇 배가 되냐라는 거에 가깝죠. 그럼 분명히 점근선이 4라고 딱 돼 있는 게 보이잖아요. 보세요. 내가 알 수 없지만 여기 X좌표가 얘가 0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요렇게 있어서 여기에 X좌표가 2라고 하고 다시 요렇게 있어서 여기에 X좌표가 3이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를 그냥 잡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눈치를 챌 수 있냐면 항상 점근선까지입니다. 좌표가 아니에요. 점근선까지 길이를 T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 했던 걸 좀 빨리 해볼까요? 얘는 일단 누가 기본형입니까? A의 X승이에요. 평행 이동된 거는 다 필요 없고요. A의 X승인 것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얘는 몇 칸 차가 나요? 2칸 차가 나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T 곱하기 A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가 돼요. 그렇다면 여기는요? 여기는 T 곱하기 A의 몇 칸 차가 났어요? 3칸 차가 났죠? 그러니까 세제곱이에요. 이 길이만은 확실하게 그렇다는 거예요. 좌표는 그러면 표현 어떻게 하냐고요? 보세요. 이게 점근선이 4니까 이게 4죠. 3이라는 좌표를 여기다가 넣어보세요. 그러면 3이라는 좌표를 여기다가 직접 집어넣는다고 쳤으니까 얘가 3, A의 0승 더하기 4 이렇게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0일 때도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0일 때를 넣어보시면 얘는 0, A의 마이너스 3 더하기 4 이렇게가 되겠네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이 녀석 다시 쓸 수 있죠. 얘를 만약에 직접 좌표로 써보세요. 4 더하기 t 곱하기 a의 세제곱인 거잖아요. 됐죠? t가 뭐였냐고요? 보세요. t가 a의 마이너스 3승이었어요. t가. 그러니까 t가 a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얘가 4 더하기 a의 마이너스 3승에 a의 3승 해주시면 당연히 4 더하기 a의 빵승 나오는 게 보여서 성립하죠. 이 방식으로 지수 로그를 바라보게 되시면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돼버린다는 거 뭐냐면 지수 로그에 평행 이동이 등장을 했다 하면 무조건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죠. 그런데 그렇게 문제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 여러분이 이걸 쓸 줄 아시게 되면 계산이 정말 빨라진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세요. 일일이 제가 좌표를 다 잡고 연산을 하지도 않았었는데 다 맞는 말이죠. 이번엔 로그를 좀 빠르게 바라볼게요. 자, 기본형으로 y는 로그 3의 x 같은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는 점근선이 누구죠? 맞습니다. 이거를 딱
0되게 만드는 녀석이죠. 근데 여기다가 이런 거 한번 그어볼까요? 요렇게 그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3 한번 이렇게 그어볼까요? 자, 이건 3입니다. 지수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몇 칸차, 요렇게 칸차입니다. 이렇게 칸차가 나면 요걸 t라고 잡으면 t의 몇 배가 된다, 이렇게를 생각해 주시는 게 얘가 지수함수였어요. 그런데 로그 함수는 살짝 다르게 봅니다. 자, 어떻게 보냐면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를 이렇게 엎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번엔 요거 길이를 보세요. 요걸 t라고 합시다. 자, 만약에 저걸 t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 몇 칸 차나요? 2칸 차나네. 아하, 그러니까 요거의 길이는 몇이냐? 그러면 t라는 녀석에다가 곱하기 해주신 다음에 로그 3이죠. 자, 따라서 3의 제곱배 차이가 납니다. 9배 차이가 난다고요. 잠깐. 그렇다면 이번엔 또 위로 올라가 볼까요? 더 위로 올라가셔서 여기까지 갑시다. 그러면 요거의 위치를 t라고 잡았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칸 차? 5칸 차가 나네요. 따라서 이번엔 요만큼의 길이는 몇이냐? 당연히 t에다가 곱하기 3의 5배, 3의 5승배로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게 붙었다고 쳐봐요. 야, 이거 어떻게 그려? 이거 어렵습니다. 이쁘게 그리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하지만 보세요. 우리는 대충 좌표 평면을 하나 그려 놓은 다음에 점근선까지의 거리예요. 지금 이 방법을 쓰려면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절대 좌표가 아니고요. X축, Y축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철저히 점근선입니다. 점근선까지의 거리의 비입니다. 그래서 점근선이 누굽니까? X는 마이너스 4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이렇게 하나 긋습니다. 그렇죠? 자, 마이너스 4를 그어 놓으신 다음에 이 마이너스 5래잖아요. 모르겠어요. 대충 그립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여기다가 옆선을 그을 수는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옆선을 그어봐요. 자, 이렇게 옆선을 딱 그어봤는데,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는 뭐 3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까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요, 이거 일일이 지금 다 좌표를 잡으려고 하면 머리 터져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건 잠깐, 여기가 점근선이네. 점근선으로부터의 거리, 요만큼의 거리를 t라고 잡아봅시다. 저걸 만약에 t라고 잡을 수 있다면 이 길이는요, 이 길이는 t 곱하기,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t 곱하기.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바로 생각해 보세요. 몇 칸 차? 2칸 차. 2칸 차니까 로그 3이죠. 따라서 3의 제곱배. 이 길이를 t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 차? 5칸 차. 그러니까 3의 5배. 됐어요?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를 딱 보실 줄 아는 순간 모든 게 달라져요. 좌표는 어떻게 잡냐고요? 여기가 아까 0이라며. 여기를 0이라고 잡아버리고 이거의 길이는 마이너스 4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거 길이가 4죠. 그럼 여기에 좌표는 뭐겠어요? 이거에서 4만큼 빼면 되죠. 그래서 t 곱하기 3의 5승에 빼기 4가 x좌표구나. 그럼 y좌표는 3이지 뭐. 자, 이렇게로 잡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거 언제 쓰는 게 진짜로 그렇게 파워풀하냐? 평행이동했을 때. 평행이동된 지수랑 로그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평행선이라는 녀석이 같이 등장을 했을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관점이 동시에 조합이 될 때면 어떤 문제에서는 좀 더 어렵게 평행선을 일부러 안 그려드립니다. 여러분 보고 그어보라 이거죠. 자, 그런데 좌우지간 평행선을 그을 수 있고 평행이동이 된 이런 녀석을 보시면요.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정말 빨리, 그리고 진짜 쉽게 문제가 풀리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말로만 이렇게 하면 나 이거 못 따라가겠어 그러시는 분들 꼭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문제 칠판에 다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만 한번 적어봤고요. 자, 문제 내용 한번 보세요. 분명히 로그 그래프가 두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로그 2x라고 편하게 준 게 보이는데 하나가 로그 2의 x-p 더하기 q예요. 야, 이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여러분이 좌표를 잡고 풀려고 드셨다라고 하시면 생각보다 연립하는데 꽤나 많은 공을 들여야 됩니다. 뭐하고 뭐를 연립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Q만큼, 그러니까 올렸다 이거죠, 위로. 그러면 그게 얼만큼 올라간 건지 이걸 아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그래프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방법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건 일단 로그 2의 x, 여러분이 편하게 알고 있는 이겁니다. 자, 로그 2의 x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는 게 a가 1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걸 본 순간 그 다음에 바로 여기가 보여요. 여기는 0인데 여기가 2예요. 아, 그러니까 얘하고는 몇 칸 차입니까? 2칸 차 납니다. 2칸 차 나는데 로그 2예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가 4가 될 수밖에 없죠. 왜? 1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됐죠? 여기까지의 거리가 1이었잖아요. 얘가 1이었으니까 그러면 1에 곱하기 2의 제곱배. 그래서 4. 됐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즉시 얘가 보여요. 자, 여기는 뭐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분명히 3 이렇게 써진 녀석이니까 그렇다면 이 녀석은 보자마자 1 곱하기 2의 세제곱배로 출발할 수밖에 없겠다. 아니, 이런 거는 그냥 로그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쓰시면 돼. 그런데 그 사이 시간이 간다고요. 그게 중요해요. 그 사이에 그게 다만 몇 초라도 시간이 점점 쌓입니다. 여러분은 시험을 잘 보려고 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그런 걸 계속해서 어떻게든 줄여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게 정말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킬러 문항에 들일 시간이 더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그래프를 봐야 돼요. 문제는 얘는 P, Q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니까 어느 만큼 이동했던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방금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조건 로그가 됐든 지수가 됐든 점근선까지의 거리만 보는 거라고요. Q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아하. 그러니까 Q는 아예 배제하고요. 얘는 기본형이 로그 2의 x입니다. 하지만 점근선이 뭐여야 돼요? P여야 돼요. P가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몰라. 그래서 아무데나 그으세요, 그냥 P를. 이런 데 있겠지 뭐 이렇게. 여기가 이게 x는 p다. 이렇게 그냥 잡으세요. 그냥 대충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를 딱 대충 잡아놓고 나서 그림상 그래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를 잡고 나서 제일 먼저 뭐가 보이냐면 점근선으로부터 첫 번째 점까지 B라는 점을 구하려고 드는 게 아닙니다. B라는 점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점근선으로부터 첫 번째 점까지의 거리를 T라고 합시다. 근데 이렇게를 딱 해놓고 나면요. 바로 요거가 보입니다. 이거는 뭐여야 돼요? 몇 칸 차? 2칸 차. 그러니까 요만큼의 거리는 뭐여야 되냐면 t 곱하기, 자, 똑같은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2칸 위로 올라왔는데 로그 2예요. 그러니까 2의 제곱. 그러면 이걸로부터 한 방에 보이는 게 여기가 x는 p라면서요. 그러면 이만큼의 거리는 p겠네요. 됐다. 그러니까 p에다가 4t를 더하시면 4가 나와야 돼요. 이 전체 거리니까. 됐죠? 따라서 p 더하기 4t를 하시면 이건 4다라는 첫 번째 정보가 나옵니다.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런 값도 하는 거지. 자,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이 점근선으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의 이 거리를 볼게요. 자, 이 거리는 몇 칸 차이 나요? 3칸 차이 나네요. 2의 세제곱. 아하. 따라서 이 녀석은 8t가 됩니다. 이 D라는 녀석의 좌표는요, 요게 P니까 P에다가 8T를 더하시면 요거예요. 됐죠? 자, 거기까지를 다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행동이 없어요. 헌데 문제에서 이런 말을 줬네요. CD의 길이하고 BA의 길이를 빼시면 4분의 3이 나온다. 자, CD라는 녀석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CD라는 건 요만큼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C의 X좌표가 8이잖아요. 따라서 8 빼기. 그러면 이제 뭐 해주면 돼요? 뒤에 X좌표를 써주시면 돼요, 이거. 근데 얘 X좌표는 이만큼의 길이가 8t라고 했는데 요만큼의 길이는 P잖아요. 그러니까 P 플러스 8t를 빼주시면 되겠네. 자, 이렇게를 빼주시면 CD입니다. 됐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BA의 길이 해볼까요? 자, BA의 길이 보시면 BA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이 B라는 녀석의 좌표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요 점으로부터 여기까지가 P잖아요. 근데 이건 T래요. 그러니까 P 플러스 T에서 P 플러스 T라는 녀석이 여기에 접혔어요. P. 그런데 거기서 A의 좌표, 1만큼의 좌표를 빼버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빼기 1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뭐가 보이냐면 CD에서 BA를 이렇게 빼주시면 그러면 8 빼기 P 더하기 8T 다시 빼기 이거에 P 더하기 T 마이너스 1이겠다라고 이렇게 써버릴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러고 나면 얘가 8 마이너스 2P가 될 거고요. 다시 마이너스 8T니까 마이너스 9T가 될 거고 다시 더하기 1이 붙으니까 여기 앞에가 9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를 하시면 숫자가 좀 더럽습니다. 4분의 3입니다. 조금씩이 더럽지만 그러면 4분의
36에서 4분의 3을 빼니까 33. 자, 여기까지가 됐겠네요. 따라서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 식을 씁시다. 2p 더하기 9t. 이거는 4분의 33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온 시점에 이제 뭐 하시고 싶어요? 이 둘을 연립해 주시면 되니까 당연히 2p 더하기 8t 요거를 8이라고 해서 빼버리면 되죠. 이렇게. 자, 뺐어요. 그러면 여기가 t가 남고요. 4분의 32니까 얘가 4분의 1이네. 됐다. 근데 이게 4분의 1이면 여기다가 딱 집어넣는 순간 얘가 1이죠. 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p가 3입니다. 헐? 자, p는 3이고 t는 4분의 1이고요. 자, 그러면 p가 3이다 하는 순간에 이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핵심이 뭘까요? 우리는 q를 본 적이 없어. 이 q에 대해서 아예 하등에 관심을 준 적조차 없던 거예요. 이 풀이에서 단 한 번도 q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p가 3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p가 3이라는 걸 아는 순간 이 식이 달라졌죠. 달라졌는데 그러면 이 식이 지나가는 점이 어딘 줄 알아요? 아, 4,2를 안 해. 됐다. 그러니까 y는 로그 2에 x-3 더하기 q여야 되는데 p가 3이니까요. 그런데 여기다가 4,2를 집어넣으면 만족을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4하고 2를 딱 이렇게 넣어봅니다. 넣는 순간 보이는 게 뭐예요? 로그 2의 1이야. 아, 0이네. 지워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q가 2네요. 됐어. 자, 그래서 q가 2더라. 이렇게가 나왔어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라고요? p 더하기 q래요. 오, 끝! 자, 어떠셨어요? 이렇게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단순히 산수만 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지금 제 풀이에 어디에 지수를 한 번이라도 썼어요? 로그를 한 번이라도 썼어요? 안 썼어요. 그리고 철저히 산수로만 문제를 풀게 돼 있죠. 연립방정식? 그냥 산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효과예요. 굳이 이걸 안 하고 좌표를 잡고 푸셔도 답은 나옵니다. 답은 나오는데 연산을 해야 될 게 되게 복잡해질 거고요. 이거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훨씬 더 복잡한 문제로 넘어가면 생각해야 될 게 늘고 연립방정식 세워야 되는 것도 늘어납니다.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버렸다면 이 문제 하나를 푸는 동안 여러분 시간 단축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그겁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문제에서 시간을 조금씩 더 줄여나가다 보면 나중에 진짜 킬러 문제를 풀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거리 비가 항상 배율로 바뀐다라는 건 지수와 로그 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킬처럼 보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엄연히 정의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 점근선으로부터의 거리비, 이 방법을 여러분이 조금 더 체화를 해보시겠다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죠? 이제 영상 해설 바로 내려보십니다. 또 다른 문제에도 적용 그대로 해보실 수 있게 제가 다 체크해놨으니까 한번 열심히 공부해보시고요. 그것만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저만의 오픈 채팅방 커뮤니티를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자, 질문은 유튜브에서만 받겠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제가 추가적인 자료를 더 드리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을 할 거니까요. 거기다가 질문 남길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요 지금 채널에다가 그대로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다음번에 제가 또 다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학 강사 윤성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